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학회 레드에서 이번 2학기에 카티아 수업에 멘토를 맡게 된 17학번의 박형진이라고 합니다. 이번 2학기 때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런 식으로 강의 영상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될 것 같고요. 참 되게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되게 아쉽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이라도 좀 되게 네, 성취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좋은 영상 찍어서 이제 올리겠습니다. 먼저 카티아의 고급반 수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학기 때는 전체적인 솔리드 디자인을 이제 배웠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솔리드 디자인, 파트 디자인으로 하지 못했던 좀 더 이제 곡면이나 복잡한 형상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GSD, Generative Shape Design이라는 기능을 배울 겁니다. 네. 네,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전에 파트 디자인에서는 찰흙을 가지고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GSD는 종이 접기 하듯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고 형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. 큰 특징은 이제 찰흙으로 하시면 안에가 이제 꽉 차 있잖아요. 근데 반면에 종이 접기로 하면은 그 종이의 두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안에도 되게 비어 있겠죠. 하지만 찰흙에 비해서 더 곡면이라든지 그런 더 좀 더 복잡한 표현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, 쉬울 것 같고 네, 이번 1회차 영상에서는 GSD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주로 대표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는 것은 쉐이프에서 GSD 앞에 대문자를 약자로 하고 있고요.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그 시작 화면은 아마 파트 디자인과 되게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요. 하지만 옆에 이제 보이시는 기능들이 많이 다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도구들을 좀 더 편하게 정리를 해둔 거고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사용하시다가 주로 이제 자기의 커스터마이즈를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제가 그거를 다시 좀 포맷을 시켰고요. 포맷은 사용자 정의, 커스터마이저에서 툴에서 이 두 가지 복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가장 초기 화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. 이제 먼저 가장 좀 많이 쓰이는 이제 도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먼저 이 스케치는 이 파트 디자인의 스케치랑 좀 되게 유사하고요.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도형을 그리거나 뭐 간단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고요. 이제 이거는 주로 점, 선, 면을 있는 새로운 평면이고요. 이런 걸 새롭게 이제 만들거나 네, 이제 밑에는 그런 새로운 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능들이고요. 주로
이거 파트 디자인에 있는 이제 점선면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약간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서페이스 툴바가 좀 더 많이 쓰이는데, 이 각각들은 새로운 이제 서페이스 면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도구들입니다. 뭐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이 형성된 서페이스 면이고, 이 면의 특징은 일단 두께나 질량이 없습니다. 질량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. 이런 식으로 면을 형성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페이스는 그 종이 접기,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이것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다 못 끝내요. 그래서 나중에 종이와 종이를 붙여주는 것도 해야 되고, 또는 이 종이의 두께를 부여해서 완성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작업들이 다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직접 도면을 보면서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리고 그 설페이스를 그릴 때는 항상 주어진 그 도면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이제 그려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 뭐 사각형의 도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, 잠시만요. 도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먼저 이거를 패드 시켜 보겠습니다. 패드는 그 전에 파트 디자인에서 지금 제가 한 거는 간단하게 그냥 사각형 10mm짜리 도형이 있고, 그 주변을 설페이스로 두른 모습인데요. 설페이스를 지정해 주실 때는 항상 이 두께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위아래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이유는 이 면이 생성되는 거 자체가 일단 제가 그리는 걸 따라서 제가 위로 늘리고 아래로 늘렸던 거에 따라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, 나중에 이 면을 자르고 붙이고 이제 할 건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게 좀 두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점. 네. 그리고 이게 이 면을 형성되고 이 면을 어떻게 작업을 한 뒤에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이게 파트 디자인에서는 처음에 사각형 그리고 그걸 패드 시키면 처음에 사각형 그린 선이 없어지는데, 그 GSD에서는 그런 선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. 나중에 이거를 숨김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이를 위해서 약간 여유가 있게 해주는 편이 좋고요. 그리고 이 파트 디자인, 그 다음에 뭐 GSD 나중에 배우실 뭐 작동하는 거, 그런 거 다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이러한 공정이라고 하면은 공정끼리는 자유롭게 넘어가면 되어서, 제가 파트 디자인을 하면서 막 했는데 이거 솔리드로는 구현이 힘들다, 그러면 바로 GSD 넘어가서 그거를 다뤄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도 설명을 드리면, 두 번째 보이시는 오프셋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오프셋은 주어진 면에서 얼마큼 떨어져서 이렇게 면을 만드는 거고요.
예를 들어서 뭐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면과 떨어진 또 하나의 서페이스를 형성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모두를 누르면 밑으로도 하나 뜰 거예요. 이렇게 위 30, 아래 30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. 그 다음 밑에 채우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채우기라는 거는 이렇게 열려있는 면을 좀 닫아줄 수 있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이 각 모서리들을 클릭을 해주면 네, 이 모서리 따라간 모서리대로 그 새로운 면이 하나 생기는 그런 기능입니다. 지금 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바닥이고 이게 옆면 벽면인 거예요. 그 위로 이 뚜껑을 하나 만들어 줬던 모습이고요. 이러한 기능입니다. 이게. 그 다음에 이 스윕은 되게 기능이 매우 많고요.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프로파일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프로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한 이런 거가 지금 명시에 3개, 두 번째 거에 7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또 컨택해야 되는 것도 다 다르고요. 이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더 유리한 걸로 해주시면 되는데, 근데 어쨌든 다 알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장 첫 번째 이거입니다. 가장 첫 번째 그 기본적인 거는 이거는 그 파트 디자인에서 그 립과 비슷한 기능인데요.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가이드 잠시만요. 그러니까 어떠한 가이드를 따라서 그 새로 그린 거를 따라가게 하는 거, 그 기능인데요. 여기는 이 립과 이 두 가지 기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네, 기존에 있던 걸 좀 다 지워졌고요. 네, 먼저 간단하게 립에 대한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한 이제 XY 평면에, YZ 평면에 있고, 이제 이거를 따라가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, 여기서 이제 립을 써보겠습니다. 립은 프로파일과 이제 센터 커브, 이거는 이제 가이드와 비슷한데, 먼저 그릴 대상과 따라갈 대상. 지금은 너무 대충 그렸고요. 먼저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면은 이 원이 이 선을 따라서 아마 그려지겠죠? 자, 이제 이것과 비슷한 기능으로 서페이스에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. 먼저 이걸 그리기 위해서 좀 밑바탕을 그려줄게요. 먼저. 네, 지금 간단하게 두 곡선을 그려줬고요. 지금 파트 디자인에서 그린 겁니다. 네, 이렇게 두 곡선은 지금 이제 XY 축이 있고 YZ 축에 가까이 곡선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거를 가지고 GSD로 넘어가서 이 스윕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, 여기는 크게 이제 프로파일과 가이드 두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. 주로 이제 프로파일은 내가 그리고 싶은 거, 그다음에 가이드는 그 프로파일이
가이드를 따라가는 그 가이드, 말 그대로 가이드라고 할 수 있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파일이 가이드를 따라갑니다. 근데 프로파일 위치에서 따라갑니다.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파일을 정하고 가이드를 정했고요. 이제 이 면이 어떻게 생성되면은 이 프로파일 이 곡선대로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위치가 이제 프로파일 선이 있던 위치라고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보면은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한 면을 그릴 때 이 스윕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필이는 말씀드렸고, 네. 그러면은 이제 이게 주로 뼈대,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로 이제 면을 만드는 기능이었고요. 이 세 번째에 있는 게 주로 이제 면을 좀 자르고 뭐 붙이고 이거를 좀 작업하는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조인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요. 기본적인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지금 파트 디자인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사각형 하나를 그렸고요. 먼저 이 사각형을 조금 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이때 가운데 선이 좀 남잖아요. 이 선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GSD에서는 이 면을 만들어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남아 있다, 이런 뜻입니다. 이제 이 기능이 주로 파트 디자인에서 이제 패드와 비슷한 기능인데, 패드 하면은 이 선들이 그냥 없어지죠. 이제 그대로 이제 녹아들어서 없어지는데 GSD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필요 없을 때는 숨김을 해주시면 좋고요. 이때도 지우는 게 아닙니다. 숨김으로 해주셔야 돼요. 지우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고요. 수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서 숨김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이제 박아줄게요. 간단한 사각형 네모 박스를 만들어 줄게요. 잘못 걸렸다. 네, 사각형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이 GSD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각각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각각이 붙어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. 지금 이 압출한 옆면과 위, 아래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 이게 한 덩어리로 지금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것도 파트 디자인과 다른 점인데, 파트 디자인은 찰흙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, 찰흙은 두 덩어리가 있으면 이거를 합쳐서 만들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새롭게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반면에, 솔페이스는 종이접기였고, 종이접기는 그거를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각각 따로 놀겠죠.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이때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여기 있는 조인 기능입니다. 이거는 간단하게 합치고 싶은 것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트리가 생겼고요. 이거 하나가 이 결합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렇게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결합들을 해주셔야 되고요. 이제 화면에 자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간단하게 어떤 뭐 자를 면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
이런 면이 있을 때 이제 자르는 기능으로 보시면 이 자르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번째가 이제 트림이고, 이제 앞에가 0으로 뭐였는지 그 분할에 대해 앞에 있는 기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, 이거는 절단될 걸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절단할 거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. 지금 보시면 약간 연하게 이제 보이는데, 절단될 박스를 먼저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, 이 박스를 이 면으로 잘라낸다, 이러한 느낌이고요. 이 다른 면, 이제 아더 사이드로 잘라질 면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. 또는 교체를 하면은, 지금은 이제 면이 잘못되어서 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. 지금 가운데가 비어서 잘린 것을 볼 수 있고요. 이제 이거는 이렇게 잘하는 건데, 그럼 반면에 이 트림도 있습니다. 이 트림과 그 앞에 분할과 자르기의 가장 큰 차이는, 이 앞에 있는 거는 자르고 따로 조인 기능이 안 들어가지만, 이 트림은 자르면서 결합하는 기능까지 이제 갖고 있어서, 만약에 내가 자른 다음에 이 자른 이것과 이 박스가 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, 이제 각각의 그때 상황에 맞춰서 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것도 이렇게 잘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잘렸을 때 이제 서로 이어진 조인된다고 이어진다 했기 때문에 가운데 비어서 이 각각이 다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다시 보여드리면, 잘라질 것과 자를 거, 다음에 이제 각각 다른 면과 다른 요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면과 그 다음에 이 아까 하나 판 중에서 바깥쪽이 아닌 이 안쪽, 이 잘리는 것으로 남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이 이제 보인 것입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은 네 번째에 있는 이 필렛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 필렛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, 쉐이프 필렛과 엣지 필렛이 있고요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거는 그 조인되지 않은 이제 이런 형체의 사용이 가능하고, 뒤에 있는 이 엣지 필렛은 조인이 되어 있는 형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두 가지 특징을 띠고 있고요. 먼저 이게 지금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끝이는 지우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라고 했고요. 네, 지금 결합을 풀어줬고, 아까처럼 그러면 압출과 위아래 뚜껑 하나씩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먼저 쉐이프 필렛을 먼저 보시면, 이렇게 각각의 면들을 선택을 해주고요. 이때 이 안으로 저희가 이제 필렛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보이시면 밖에 아닌 각각 안으로 향하게 해주셔야 되고, 반지름은 뭐 설정해 주시면 되고, 그러면 그 이어지는 면들이 이 필렛이 된 걸 볼 수 있고요. 만약에 엣지 필렛 써보려고 하면은 선택이 안 됩니다. 지금 조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. 여기는 조인이죠. 여기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삐져 나와 있죠.
이거는 이제 바닥면 삐져나온 거고, 얘 옆면이 지금 라운드 처리되어서 이러한 특징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서로 이제 다른 덩어리, 다른 종이라는 것을. 그러면 이제 엣지 필렛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이 옆면과 이 바닥면을 조인해줬고, 엣지 필렛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, 여기는 지금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GSD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 외에도 이제 뭐 패턴이나 다른 스케치,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이 면에 두께감을 주어서 솔리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더, 그리고 도면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하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, 안 되는 애로사항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. 편하게 카톡 해주셔도 되고요. 그러면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